가장 지키기 어려운 민주주의가 개인 내면의 민주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발언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좀 표명하는 바이고요. 정치가 자꾸 각박해진다 이런 얘기해요. 예,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권에서는요, 국회 정상화보다 더 어려운 게 바른미래당 정상화다. 이런 참 웃지 못할 우스개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른바 손학규 대표를 꼭지점으로 한 당권파와 손 대표 물러나라 외치는 퇴진파의 갈등이 점입가경인데요. 심지어 하태경 최고위원은 손 대표를 향해서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퇴락했다라는 말까지 했다가 사과를 했습니다. 예. 퇴진파의 목소리는 저희가 지난주 오신환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고 또 이준석 최고위원 통해서 어제 들으셨어요. 오늘은 손학규 대표 측의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장진영입니다. 엊그제 임명이 되셨죠? 네. 근데 그러니까 임명되고 이틀 사이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우선 그렇죠. 일각이 여삼추입니다. 일각이 지금. 네. 하태경 최고위원의 이 부적절한 발언은 이제 사과가 나오긴 했는데 네. 손학규 대표나 뭐 비서실장님이나 어떤 입장이십니까? 참 안타깝죠. 어제도 이제 그 봉화에 갔는데 기자들이 그 부분을 이제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손 대표님께서는 노인들 그러니까 그 하태경 최고가 말씀하신 부분을 그때 그 백불도 그렇고 내용을 들어보면 대표님 손 대표 면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그걸 해명하기를 꼭 손 대표님을 지칭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결국은 일반적인 어르신들에 대한 말이다 이렇게 또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 대표님께서는 이게 그 어른들에 대한 그런 표현이 아니었냐. 노인 폄하. 그렇죠. 문제가 더 심각해지네요. 해명이 그게 뭐 일반적인 얘기가 된다면. 그래서 이제 손 대표께 개인적인 사과하는 것만으로는 좀 이게 좀 되겠느냐. 사퇴 얘기까지 나오는 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손 대표가 뭐 하태경 최고 사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제 서울 대한노인의 서울시 연합회에서 그런 이제 성명을 발표했죠. 노인회에서. 네, 그래서 저도 어제 이제 전화를 받고 그랬는데 노인이 되면 정신이 퇴락하는 게 아니라 더 맑아진다. 이런 어르신들의 그런 좀 항의 전화가 많이 와요? 반론이 있었어요. 몇 통이 왔어요. 몇 통이 왔어요? 네, 많이 오진 않지만.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막말에 대한 부분은 부분이고 네. 손 대표 퇴진은 퇴진이다. 리더십을 상실한 대표는 이제 그만 물러나셔라. 이런 주장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손 대표 입장, 지금 이 순간의 입장은 뭡니까? 뭐 처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대로입니까? 똑같고요. 오히려 그 퇴진을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쪽의 목소리가 이게 명분이 없잖아요. 누가 봐도 잘 공감이 안 돼요. 그쪽 입장을 제가 이제 인터뷰 해본 거를 종합해 보면 지난 재보선부터 대처가 좀 잘못됐고 리더십이 그때부터 흔들렸는데 계속 가면 이거 당이 무너진다. 당을 위해 물러나셔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총선이 위태위태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배지가 중요하지만 이게 정당이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돼야 되는 건데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후보 한 명 내보낸 재보선에서 패배를 했죠. 아주 참담한 패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대표 물러나라 그러면 당대표가 버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명분이 부족하다. 퇴진의 명분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못 얻는 거예요. 시간이 가도. 오히려 그 명분 때문에 그 목소리가 약해지는 거죠. 퇴진 목소리가. 그거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근데 아주 직설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정도 공격을 받으면 지긋지긋해서라도 그만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런 뭐 퇴락, 정신 퇴락 얘기까지 들어가면서도 놓지 않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어저께 손 대표께 봉화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여쭤봤어요. 단식하실 때가 더 힘드세요? 지금 면전에서 이렇게 막 공격 받으실 때가 힘드세요? 뭐라세요? 그랬더니 여쭤봤더니 허허 하고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이 더 힘드신가 본데요? 그 얘기는? 하여튼 그 두 개가 뭐 비슷한가 봐요. 그 정도로 이제 좀 힘드신 게겠죠. 근데 손 대표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시면서 버티시는 이유는 만덕선에서 본인이 내려오실 때 결심한 게 있다.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새 정치 제3의 길을 열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하셨다는 거고. 양당제가 아닌 그렇죠. 어떤 제3의 길, 그렇죠. 다당제. 다당제 정착 또는 양당제를 극복하고. 예. 근데 지금 만약에 본인이 내려오시면 예. 지금 유승민 대표를 중심으로 한 바른정당계가 집권하는 게 당을 잡는 게 명확하잖아요. 예, 누가 예. 봐도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개혁 보수를 예.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계 지형이 급속도로 이제 보수화된다. 중심이 이제 흔들려서 보수화 쪽으로 갈 우려가 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유한국당과 총선 앞두고 뭐 빅텐트든 뭐든 합하게 될 가능성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당 의원들이 예. 그건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어쨌든 보수 쪽이 더 추가 기우는 예. 거는 맞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객관적인 것만 봐도 예. 그거는 막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사명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손학규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계신다고 그거를 막는 사명이 지켜질 것인가 좀 갸우뚱한 게 워낙 당안이 너무 분란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 당이 깨지느냐 마느냐 이 상황에서 뭔가 당이 어떤 정치계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당내 내용이 정리가 되면 예. 좀 전열이 정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예. 최소한 예. 두 당이 전부 다 양당, 예. 거대 양당이 너무 다 마음에 안 든다. 마음 줄 곳이 없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계시죠. 예. 우리가 전열이 정비만 되면 그런 국민들께 호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정비의 기간을 언제까지로 잡고 계시는? 그게 추석입니까? 추석 전에 해야죠, 사실은. 아. 추석은 뭐 그러니까 뭐 희망사항은 그러실 테고 마지노선은 추석이 되겠죠. 손 추석이니까. 대표께서 말씀을 하신 게 있잖아요. 추석 때까지 10%. 당 지지율 이상. 10% 오르지 않으면 그때는 스스로 사퇴하겠다. 이 말씀은 아직도 유효합니까? 그럼요. 그건 뭐 국민들한테 한 약속인데요. 네. 근데 지금 상황 봐가지고는 10%까지 오르는 게 10% 오르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당 지지율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예. 국민들의 그런 정서, 예. 양당에 대한 실망감 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열이 정비되는 게 중요하지. 저는 외부 요건은 매우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부가 지금 문제다. 예. 어떻게 정비를 하실 거예요? 지금 저쪽에 저렇게 강하게 지금 뭐 그렇죠. 오신환 의원, 하태경 의원, 유승민 의원 반대하는데. 손 대표의 지금 책임은요. 예. 당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은 저도 그거는 뭐 옳은 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 부분을 제시할 책임이 있는 거고 예. 그 부분을 앞으로 이제 혁신위를 꾸려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내놓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보겠다. 네. 될까요? 해봐야죠. 쉽진 않겠죠. 혁신위 구성서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쉬운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럼 새로 이번에 임명하신 분들, 그분들도 다시 나가라는 건데, 뭐 사무총장이니 이런 분들, 그분들도 계속 계시는 건가요? 정책위 의장이니 요 손학규 대표가 13분의 정무직 임명한 분들, 당직자. 그렇죠. 다 복직됐죠. 그러니까 지금 뭐 최이배 의장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도 다시 물러나라는 게 요구인데 손학규 대표뿐이 아니고 다 유지하고 가실 거예요. 그럼요. 그건 이제 당대표가 예. 우리 당원에 보면 당대표가 인사권에 관한 한 거의 전권을 갖고 있어요. 예, 그게 예. 당원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서 임명을 했고 어저께 원내 정책회의에서 그 김수민 원내 수석이 예. 최이배 정책위 의장은 열심히 하실 걸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안철수 전 대표의 의중은 뭡니까? 그건 아무도 모른다. 이게 정답입니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네. 뭐 정해진 게 밝혀진 게 아니, 없어요. 그쪽에서는 지금 이제 독일에서 곧 돌아와서 유승민 전 대표 측에다가 힘을 실어주면서 아마 이렇게 당을 운영해 갈 것이다. 비대위를 꾸려서 두 분이 유승민, 안철수 두 분이 공동 뭐 리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그걸 누가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유승민 대표가 예. 안철수 대표랑 그런 안유 체제를 만들겠다라고 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분이 적어도 사전에 전화라도 지금이라도 한 통이라도 하든지 그래야 그 연합이라는 게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상식 아니에요? 예. 근데 유승민 대표가 3일 전에 예. 뭐라 그러셨어요? 기자가 전화 한 통 해보셨나요? 어. 안 대표랑 했더니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전화 한 통 안 하는 연합군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복시민 분들이 물밑으로 해야 할 가능성은 그래서 그것은
희망사항 네. 그거를 바라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희망사항일 뿐이다. 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제가 이제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손학규 대표 퇴진 없다. 네. 추석까지 그러니까 당 정비해서 추석까지 10% 지지율 올리지 못하면 사퇴하겠다는 입장도 여전하다. 유효합니다. 두 가지를 다 확인했습니다. 이러다가 만약 당이 깨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그분들 나가실 가능성 같은 건 없다고? 아니 저는 그 이 두 개 계파가 물과 기름이 맞는지 예. 아니면 뭐 찬물과 더운 물 정도인지 예. 이 부분은 서로 다 깨놓고 자기의 비전과 전략이 뭔지 유승민 대표는 유승민 대표의 비전과 전략이 뭔지 예. 손 대표 쪽에 이건 뭔지 예. 이거를 갖고 서로 투명하게 맞붙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아니 한번 거쳐야 맞붙지 된다고 말고 생각해요. 그냥 깨져서 아니죠. 따로 가면 어때요? 그냥 안 맞잖아요. 아니, 지금 지금 보수냐 뭐 서로 진보냐. 오해가 많단 말이에요. 오해가 너무 많은 아니 방향이 상태에서. 너무 틀리진 않아요. 정치적인 지금 지향점조차 다른데 아니, 어떻게 자유한국당은 말이죠. 예.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도 지금도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 탄핵을 앞장섰던 사람들이 같은 당을 하고 있어요. 그건 태평양 같은 넓이 아니에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같은 당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거에 비하면 바른미래당의 예. 당 안의 차이가 있지만 저는 조율 그 정도로 가능하다? 심각한 차이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깨져선 안 된다. 정비해서 같이 가야 한다. 그거를 진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과정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예. 이 실장님 굉장히 온화한 스타일이신데 오늘 마지막에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당 상황이 심각하긴 하다. 저는 저를 그 생각이 자극하셨어요. 오히려 드는데 하여튼 잘 풀리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지켜봐 주십시오.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